여러분, 오늘은 좀 주절주절 푸념이 될 것 같아요. 뭐 내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중국과도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진보 유튜버들, 소위 가짜뉴스를 저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유튜브는 뭐 거의 1년 동안은 정치 부분에서만큼은 보수 유튜버 강점기였죠. 그냥 거의 진보 유튜버는 거의 가뭄에 콩나듯 소수만 존재했고 보수 유튜버들이 장악을 했던 판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보수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면 저는 유튜브에서 저러고 있지 않았겠죠? 꿀 빨고 있지. 뭐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거점 삼아서 다시 정권을 되찾기 위한 정치 운동을 하는 거니까요. 다시 저들이 탈환을 하게 된다면 이제 좌파들이 유튜브를 장악할 겁니다. 아무튼 저는 뭐 적어도 유튜브 판에서만큼은 드디어 균형이 좀 맞춰졌구나 하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수많은 가짜뉴스, 뭐 문재인 신천지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차이나 게이트 이렇게 난리 나는 거 이런 게 뭐 내용적으로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들 저격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성비가 안 맞아서 저격을 안 한 것뿐이잖아요. 뭐 가짜뉴스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머릿속에서 필터링도 안 하고 팩트체크 당연히 안 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는데 뭐 그걸 얘기하는 데는 그냥 5분이면 충분하지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뭐 자료 조사하고 정리하고 논리를 만드는 데는 뭐 5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정말 가성비는 거짓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걸 해명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꼴 보기 싫어도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그 하나둘 그 귀찮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저격하겠다는 사람들이 슬슬 나와서 다행입니다. 좌파 우파 같은 걸 떠나서 좌파가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도 싫어하고 우파가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도 저는 싫어해요. 그냥 뭐 악의적인 선동, 날조, 조작, 거짓말 이런 건 전 다 싫습니다. 근데 저격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을 때, 그러니까 작년 1년간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 편향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만 있는 이유는 진보 유튜버들이 틀리고 뭐 내용이나 근거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대질 못하는구나, 출연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귀찮아서 반박을 안 하는 건데 보수가 옳아서 반박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짜뉴스 같은 거 정말 싫어하긴 하지만 일일이 반박하는 게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건방만 했던 반면에 그 귀찮음을 다 극복하고 저격해 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 가짜뉴스는 이길 수가 없어요. 뭐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렇게 가짜뉴스를 저격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진 현 상황에서는 이들이 양치기 소년이 돼서 신뢰를 잃고 패배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정치 유튜버라기보다는 뭐 친중이자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평론하는 입장으로서 뭐 제가 사실 유튜브라고 하기에도 편하기도 애매하죠. 뭐 정치 유튜버들이 결국은 좌나 우나 뭐 자기 진영에 있어서 사사건건 상대방을 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동의 대부분을 혐오의 감정으로 할애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요즘 한국 정치는 너무 혐오로 얼룩진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이 가짜뉴스 저격도 어떻게 보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짜뉴스 우파하는 짓거리가 질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항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가짜뉴스에 대한 혐오 감정으로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1년 전에 젊은 보수의 출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한마디 한 게 있는데 그 젊은 보수란 게 좌파들의 행태에 질려버린 일종의 좌파에 대한 혐오감으로 탄생했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짜뉴스를 저격하는 진보 유튜버나 그리고 젊은 보수를 자처하며 유튜브판을 미리 장악한 보수 유튜버나 결국 상대방을 혐오하는 감정에서 태어났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번에 차이나 게이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준 진보 유튜버들 영상도 조금 봤는데 이게 정작 피해자가 된 조선족에 대한 뭐 안타까운 시각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왜 보수가 글러먹었는지 왜 보수가 음모론이나 조작하는 거짓말쟁이 쓰레기인지 뭐 이런 점만 조명하는데 혈안이더라고요. 이걸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이 조선족이나 다름이 없는데 둘이서 싸우는 데만 힘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냥 뭐 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비판도 뭐 또 중국인 입국 거부 그냥 서로를 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들과 노선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비판 뭐 중국인 입국 거부 이런 이슈를 조선족을 보호하고 중국인이 뭐 필요 이상의 과한 혐오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비판의 목적에 더 가깝다고 봤거든요. 비판에는 항상 선의의 목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왜 쓰레기고 왜 성공할 수 없는지 조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왜 성공을 못했는지 어떤 점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서로 조언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비판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수를 비판하는 영상에서도
단순히 왜 보수가 글러먹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수가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보의 허점을 찌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얘기하면서 저는 이게 진짜 비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현실 어떻습니까? 비난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게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뭐 학교 일진 A가 모범 학생 C를 괴롭힙니다. 그러자 또 다른 라이벌 일진 B가 야, 너 왜 C 괴롭혀? A를 때려 눕힙니다. C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와, B가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나를 지켜줬구나. 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C는 쩔뚝거리며 일어났고, 근데 B는 A를 제압한 뒤 C를 본체도 하지 않고 가버립니다. 뭐 그런 행동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매몰찬 행동, 그 차가운 행동 속에서 C는 B가 나를 도와준 이유가 뭐 자기를 선의로서 지켜주기 위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냥 A가 싫어서 A를 혐오해서 A를 트집잡고 공격하기 위한 명분으로 나를 구해줬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차갑구나, 이렇게 냉정하구나 느끼게 되는 거. 우리나라는 뭐 나에게 도움 가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포지션을 일부러 취하면서 이득을 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후자더라고요. 좌파를 지원하는 사람들도 좌파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지원한다든지, 그냥 철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한처장사?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제가 과거에 젊은 보수들을 별로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혐오라는 감정으로 장사를 하는 게 그렇게 진심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일단 그냥 저는 기본 베이스 자체가 혐오를 기반을 하고 있다면 오래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니체가 그랬나요? 그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결국 그 유튜버들이나 뭐 잘 나간 사람들의 몰락 과정을 지켜보면 스스로가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돼서 몰락하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저는 괴물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 그다지 괴물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뭐 주제넘은 목표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제 괴물을 저의 애완동물로, 모두가 처음엔 저를 욕했지만 언젠가 모두가 저의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 그런 상을 만들고 싶어요. 뭐 요즘 유튜버들 6개월 안에 구독자 1000명 못 찍으면 그냥 접는 게 낫다, 있는 능력이 없는 거다. 근데 저는 유튜브 한 지 1년 됐고요. 구독자 10단위. 물론 계속 할 겁니다. 그냥 요즘은 기레기나 유튜버들이랑 뭐가 다르냐 싶을 정도로 조회수 빨아먹기죠. 코로나 바이러스 뜨면 우르르 가서 그 영상 찍고, 일본 불매운동 뜨면 또 그거 우르르 가서 찍고, 뭐 그냥 뭐 정치인이 무슨 말 하나 그냥 기다려가지고 말한 거 어떻게든 트집 잡고, 또 그 정치인들 트집 잡은 보수 유튜버들 발언 가지고 또 진보 유튜버들이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그냥 저격하고, 저는 그냥 그 혐오가 지겨워요. 그냥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던 거 이제 좀 없어졌나 했는데 남녀로 싸우고, 또 이제 왼쪽 오른쪽 싸우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징하게 싸우고, 나서는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하고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 영상 유튜브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 초심을 잃지 말자, 제 신념으로 가지고 가자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 저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뭐 일회성 소모형 핫이슈 같은 거, 예를 들면 정치인이 말실수 한 거나, 지금 뭐 나경원 말실수, 뭐 김무성 말실수,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마스크가 몇 장이 중국으로 나갔니 이런 거 한 달만 지나도 진짜 아무도 관심 없고,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 그러니까 사태의 중요한 국면을 맞이했다거나 이게 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터졌다 싶은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혐오 컨텐츠는 최대한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괴물이 되고 싶지가 않아요. 오직 먼저 혐오한 자에 대한 비판 정도? 뭐 그 이상은 선도 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대상이 있어도 뭐 스스로 수위를 조절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래도 저는 가능하면 항상 약자나 후발주자의 편으로 갈 겁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있다면 저는 굳이 자본가를 실들칠 이유나 동기 같은 게 없어요. 뭐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자본가의 편에 서겠다고 해도 전혀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는 뭐 절대 잘 나가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뭐 저격을 해가지고 뭐 떡상각을 보지 않겠습니다. 뭐 유튜버들 보면 떡상하는 시나리오가 요즘 그거더라고요. 뭐 어디 잘 나가는 유튜버 하나 저격을 해가지고 어떤 또라이가 또 우리 최고저놈 유튜버를 욕하지? 이렇게 사람들 유입을 하게 만들고,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켜서 구독자 확보하는 전략,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혐오 컨텐츠로 수없이 자기들 손목 발목 찍고 망해간 수없는 유튜버들을 보고도 뭐 그대로 답습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혐오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국룰로서 안고 가는 거 보니까 이게 뭐 게임 육성법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참 우리나라 좁은 나라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야 할 텐데도 자기 이미지랑 명예 이런 걸 위해서라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뭐 결국 목적은 돈이 아닌가. 돈만 벌면 뭐 이미지 같은 거 뭉개져도 상관없다. 그런 마인드에서 나온 게 아닌가. 우리나라가 참 뭐 좌파나 우파나 돈의 노예가 된 게 아닌가. 참 씁쓸합니다. 근데 저는 뭐 구독자 애초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뭐 혐오 자체를 싫어하는데 뭐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내 유튜브 떡상각 보려고 저격을 한다면 그건 제가 스스로 혐오를 싫어한다면서 혐오 콘텐츠를 만든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니까요. 애초에 저는 누군가랑 뭐 1대1 결투 이런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에게 있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제가 할 말을 세상에 대신 전해주는 뭐 광장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광장에서 저랑 싸울 대전 상대를 찾고 싶진 않아요. 칼 들고 계시는 유튜버 분들은 계속 그냥 대전 상대를 찾으시면서 배틀을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마이크를 들고 제가 좋아하는 대상을 딱 정해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왜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 비판 받아야 된다면 왜인지. 저는 좌파는 맞고 진보도 맞는데 정치 유튜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이 저의 가치관에 그닥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저는 뭐 정치보다는 친중 이런 거에 쏠려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중국에 대한 이슈에는 좀 분노하고 제 감정을 쏟아내기도 하는데, 정치는 정말 아무 감정이 없어요. 사족으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총선에 자유한국당, 아니지, 미통당이지, 그 미래, 뭐지, 그 미통당이 압승을 해도 저한테는 분통하고 뭐 억울하고 짜증나고 그런 감정이 1도 안 차오릅니다. 반대로 뭐 미통당이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어휴, 보수가 그럼 그렇지, 잘 됐다, 예상한 대로 됐다, 사이다 한 병 마신 것 같다, 속 시원하다, 조롱하고 이런 감정 전혀 없습니다. 그냥 총선 결과가 나오면 왜 보수가 이기고 왜 보수가 졌는지, 왜 진보가 이기고 졌는지 분석하고 담담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누군가한테 편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뭐 중국에게 쏠려 있으니까 제가 비주류인 거. 제가 중국을 좋아한다고 해서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굴 좋아한다고 해서 한쪽을 싫어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우리나라에서나 먹히는 진영놀이고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좋아하고 중국도 좋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내 조국 대한민국 자랑스럽고요. 박정희 때나 노무현 때나 한결같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감상, 나는 정치 유튜버가 뭐 좋다 싫다 이런 감정을 떠나서 좀 그렇다. 그리고 나는 그런 취급을 받는 것도 싫다. 왜냐면 난 혐오가 싫기 때문이다. 나는 정치 유튜버가 아니다. 뭐 아니 그냥 흔한 유튜버 기준에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내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혐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그 혐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